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더 팩트의 강희롱 기자님이 담당하고 있는 클로즈업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뉴스는 TV조선 서혜진 본부장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강희롱 기자님도 워낙 기사를 정성 들여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사를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고 후반부에서 저희 개인 생각을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팩트 강희롱의 클로즈업 서혜진 TV조선 떠나나는 시나리오의 내막, 떠나나 안 떠나나 어떤 시나리오가 있나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조명한 것입니다. 플랫폼 다변화 속 킬러 컨텐츠 창작자 천정부지 몸값 상승. 킬러 컨텐츠는 뭐 죽이는 컨텐츠니까 그만큼 인기 있는 컨텐츠라는 얘기겠죠. 킬러 컨텐츠 하나가 방송사의 전체 위상을 좌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는 방송사의 경영진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명제인데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관심을 갖는 대박 콘텐츠, 즉 돈이 될 만한 잘 팔리는 콘텐츠의 위력은 다 플랫폼 시대에 더욱 커졌습니다. 먹히는 컬러 콘텐츠에 모두가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컨텐츠 창작자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과 함께 방송 예능의 상징처럼 늘 거론될 이름인데 MBC PD죠. 그는 MBC에서 무려 12년간 무한도전의 연출을 맡으면서 킬러 컨텐츠 PD의 역량을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MBC 연예대상, 네티즌이 뽑은 올해의 최고 프로그램상을 포함해 시청자가 뽑은 최고 프로그램, 한국 PD대상, TV 예능 부분 작품상 등으로 자신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잘 팔리는 컨텐츠의 위력, 다 플랫폼 시대에 더 절실한 니즈, 예능 스타 PD를 언급하면 KBS에서 1박 2일을 성공시킨 뒤 TVN으로 이적한 나영석 PD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다만 나 PD와 달리 김 PD는 표준이나 제작비 규모의 제약에 따르는 기존 방송사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로운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다양성과 수용자의 니즈, 즉 시청자의 필요성이라고 그랬죠. 컨텐츠 경쟁력을 가진 자체 스튜디오를 매개로 여러 플랫폼에서 이름을 입증하고 구현한다는 것이죠. 지난 9월 김태호 PD가 MBC를 떠나 독자 행보를 선언한 뒤 방송계는 또 한 번 컨텐츠 패러다임의 달라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김 PD는 다양해지는 플랫폼과 급변하는 컨텐츠 시장을 보면서 흐름에 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는 속내를 밝혔고, 최근 윤곽을 드러낸 그의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프로그램인 먹보와 털보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설 서혜진, 시사와 프로그램 협업한 게 와전된 듯 강력 부인. 서혜진 PD, 최근 방송가를 긴장시키고 있는 또 한 명의 스타 PD는 바로 서혜진입니다. 그가 OTT 영상 플랫폼 서비스 업체 C사로 이적한다는 이른바 100억 계약설이 나돌면서입니다. 방송가에서 시작해서 관련 업체는 물론 재계로까지 번진 이 내용은 연내 TV조선을 떠난다는 시나리오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가 몸담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조차 실체 파악에 혈안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서혜진 PD는 TV조선의 위상을 바꾼 인물입니다. SBS에서 종편 채널로 이적한 지 단번에 방송계의 예능 판도를 뒤흔든 주인공입니다. 아내의 맛, 연애의 맛, 미스터 트롯, 우리 이혼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가수까지 모두 서혜진표 프로그램입니다. 덕분에 TV조선은 개국 이후 꼴찌의 굴욕을 벗고 당당히 콘텐츠 강자로 올라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방송사들의 요일별 편성 전략이 무용지물로 전락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편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콘텐츠가 시장을 좌우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혜진 PD의 존재가 절실한 TV조선은 이미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당사자의 부인에도 이적선은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풍문 같은 시나리오일지라도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플랫폼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PD 한 사람이 그 방송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자극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독한 예능, 막장 드라마가 그래서 출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뻔한 것은 싫다, 가라. 지루함도 싫다, 노래도 1절만 부른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시청자들 아니면 대중들의 눈길을 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강해야 되겠죠. 임팩트가 강하다는 것은 뻔한 것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근데 뻔한 것이 거부된다 해서 이상한 거를 요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 PD,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세 PD, 김태호, 나영석 PD, 서혜진 PD, 이 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김태호 PD, MBC, 무한도전, 유재석으로 대표되는 그 프로그램을 12년 동안 만들었죠. 근데 김태호 PD는 내가 보기에는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즉 재미 위주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를 주로 만들죠. 또 반면에 예능의 변화를 처음 시도했다는 데에는 이 김태호 PD의 그 창작력이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영석 PD는 KBS의 1박 2일을 만든 PD죠. 제 생각에 나영석 PD의 1박 2일은 대한민국을 전 관광지화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나영석 PD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먹고 자는 거. 먹고 자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각인시킨 그런 PD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먹는 것도 그냥 주지 않고 게임을 주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먹을 걸 주고, 잠자리도 어려운 숙제를 해낸 사람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는, 그래서 그것에서 발달해서 삼시세끼 먹는 것의 고마움, 식자재의 고마움, 그것을 직접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고 공짜로 먹을 것을 얻는 것을 경계해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 먹게 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서 한 거. 여기서부터 오늘날의 많은 예능이 또 파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PD, 유일하게 여성 PD입니다. 이 서혜진 PD는 시청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시청자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추려는 그런 예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예능이
젊은이들 중심의 예능이 제작되는 것에 비해서 서혜진 PD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롯 오디션입니다. 이것이 적중해가지고 TV조선의 위상을 바꿔놓은 인물이죠. 서혜진 PD의 장점은 물론 시청자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것도 더 말할 것 없지만 굉장히 여성의 그 섬세한 감각으로 출연자들을 꾸미고 보살피고 내적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현하도록 돕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돕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서혜진 PD의 무대를 보면 정말 고급스럽죠. 출연자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거에 서혜진 PD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시청자의 요구, 예능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재능을 끌어내는데 서혜진 PD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능은 유명세, 셀럽이라는 그 유명세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배우나 가수나 유명한 사람의 의지에서 예능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는 컨텐츠의 시대다. 즉 어떠한 아이디어, 창작이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것이 성공의 열쇠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뻔한 걸 가지고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먹방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저는 괴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먹방 시대가 간 이유도, 오래 못 간 이유도 평범한 가운데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재주, 이것이 앞으로 PD들이나 창작자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 PD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진행될지, 플랫폼이 다양화되는 이 시대에서 이 세 사람의 실력을 어떻게 발휘할지 우리가 지켜보고 관심이 가는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